그러니까 이제 이번 사건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이 인증기관이 64개가 있다 그러죠. 네. 그중에서 대표 5명 또 심사원이 몇백 명인데 그중에서 85명이 이 농관원 출신이래요. 이제 뭐 인증서 받으러 갈 때 다 아는 사람 다 선후배들끼리 만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대충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농수산식품부나 이런 식약청뿐만 아니라 모든 정부 기관에 이제 다 이런 인증기관이 있고 인증서가 있고 이제 이렇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2011년에 가습기 살균제 파동 때 보면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통합인증 KC라 그러는데 그것을 받은 제품에서 유해화학 물질이 검출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산자부도 그런 게 있고 네. 뭐 다 있어요. 학교도 있죠. 지난해 한국산업규격 KS 인증을 받은 전국 초중고 우레탄 트랙이나 인조잔디에서 기준 지초가 중금속 검출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정부 부처 중에서 어느 부처가 제일 그런 게 많을까요? 제가 이제 퀴즈 내시는 거예요? 제 퀴즈 내는 거예요. 이건 뭐 정병국 의원이나 대충 알 텐데 제일 많은 데가 산업자원부거든요. 통상산업위원회. 왜 여기가 많냐면 산하기관이 너무나 많아요. 산하기관이 너무 많고 산하기관에 또 다 그 관표들이 다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유착관계 있어갖고 서로 예산도 서로 따오고 또 거기서 그 예산 갖고 자기 월급 받고 이러면서 서로 규제 서로 피해주고 또 규제 만들어서 네네. 또 그걸로 바쁜 먹거리 삼아서 이제 서로 이제 주고받고 하는 거거든요. 공기업이나 이런 공공기관만 해도 58개 기관인데 여기에 이제 다 산자부 퇴직자들이 다 나가 있어요. 근데 그 기관에 또 국회의원들이 제일 많습니다. 왜 공무원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런 기관들을 선호하냐면 이런 상임위를 선호하냐면 이 상임위에서는 국회의원들을 다 관리해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스공사 네. 그 소속 상임위원회 그 동네 가가지고 그 자동으로 가스가 이제 꺼지는 그런 장치 같은 거를 저소득 가정에 다 달아줘요. 자기네들 예산으로. 예. 그럼 국회의원들은 내가 했다.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들이 소위 말해서 많이 가는 상임위는 지역 관리가 잘 되는 상임위를 많이 가는 겁니다. 국방에 가봐야 무슨 지역 관리가 되겠어요. 그렇죠. 저 환경노동이 안 가는 이유가 지역 관리가 별로 안 돼요. 근데 왜 국방에 가셨어요? 국방위원장 하느라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수많은 그 공공기관, 산하 공공기관에서 이제 지역 관리를 해주면서 또 여기에 다 가 있는데 이 공공기관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공공기관 산하에 또 화재 비영리법인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명단을 뽑아봤거든요. 근데 못 갖고 왔어요. 왜 못 갖고 온 줄 아세요? 160페이지예요. 아, 이게 160페이지예요? 160페이지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석유협회, 뭐 섬유협회, 별나무 협회 다 있거든요. 프랜차이즈 협회도 있고 거기에 산자부 직원들이 다 나가 있어요. 근데 그게 1087개가 있는 거예요, 협회. 물론 이 중에서 다 나가 있는 건 아니고 뭐 예외도 있고 그러겠지만은 세상에 산업통상자원부처럼 많은 데는 없어요. 제가 뭐 저도 제가 오늘 좀 말이 좀 많네요. 경험했던 거 한 가지만 얘기하면은 이제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법안을 제가 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원자력을 이용하고 개발하는 쪽하고 규제하고 안전관리하는 쪽하고 같이 해요. 그러니까 심판과 선수로 같은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해요. 그건 진짜 위험한데요? 그래서 국제 규범에도 안 맞고 그래서 분리해야 된다고 법을 냈는데 계속 이제 담당 부처가 그때 교육과학위원 부였는데 계속 반대하고 하여간 막 반대가 많아요.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뭐 지금 그렇게 꼭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기상조입니다. 이런 거예요. 아이고 위험하면 빨리 하면 되지. 뭘 시기상조가 어딨냐. 네. 그러다가 결국 제가 3년 동안 싸우다가 장관하고도 그것 때문에 사이가 무지 나빠졌는데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터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MB가
우리나라는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냐, 잘 돼 있냐. 그래가지고 이 법안이 이제 결국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서도 제가 계속 의문이 남은 게 왜 저 사람들은 그걸 끝끝내 반대했을까? 그러다가 제가 나중에 이제 저기 무상급식 받으러 갔었잖아요. 저희 국립기도원에. 네네. 거기서 알게 된 거예요. 그때 이게 생기고 난 다음부터 한수원을 중심으로 한 원자력 비리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중심에 한수원이고 거기에 학계, 관계, 뭐 하여간 언론계 해가지고 다 관련된 이 생태계가 딱 있어가지고 업계랑 해서 이게 뭐 보통 무시무시한 마피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안 거예요. 아, 이래서 이렇게들 반대들 했구나. 그래서 후쿠시마가 터지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무슨 사건이 터져서 좀 더 큰 일이 났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이게 공무원들의 관피아만 문제냐. 그래서 제가 2014년도에 정피아 방지법을 내요. 아, 그건 또 뭡니까? 네, 사실 뭐 정부부에서 낙하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치권에서. 정치인들 중에서 내가 이제 피감 기간에 해당되는 데는 4년 동안 그만두고 4년 동안 못 간다 하는 이제 법을 냈는데 결국 이거를 상정도 못했어요. 아니 이거를 발의도 못했어요. 발의도 못한 이유는 국회의원들이 동의를 안 해줘요. 사인을 안 해주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몇 차례 친서도 쓰고 개별적으로 보는 사람마다 얘기도 하고 근데 딱 3사람 사인해 주더라고요. 발의가 될 줄 알고. 당연히 저는 당연히 해줄 줄 알고. 그런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다 재수 없어 하죠. 우리가 이제 고백하는 건데 이런 거를 우리가 절대적으로 왜 못 막느냐. 우리가 또 공무원들 신세를 져야 돼요. 이제 예를 들어서 정치인들은 민원이 많잖아요. 그럼 민원 해결하는 기관이 공무원이란 말이에요. 그 공무원이 안 된다 그러면 과장이 안 된다 그러고 개정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또 신세를 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또 마냥 또 그냥 다그치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자기가 아무 일도 못 해내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막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보니까 근데 그게 쉽게 풀리지가 않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은 오히려 공무원들이 더 무섭게 보이면 잘 들어주더라고요. 이렇게 무섭게 생겼어야 되는데. 아니, 저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 틈을 타서 관피아들이 늘었다는 지적이 있던데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원래 정부 초에는 그 정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관료사에 많이 들어가지만 네. 이제 임기 말이 되면은 관료들이 힘이 커져요. 그래가지고 근데 특히 지난번에는 이제 임기 말이 이상한 사건이 탄핵도 터지고 뭐 이렇게 기강이 그렇죠. 해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관료들 힘들이 더 세진 거죠. 그래서 많이 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얘기 한마디 하면은 관료들을 이렇게 어디 가지 못해 막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치권으로 많이 옵니다. 출마하러 많이 옵니다. 풍선 효과. 웃긴 웃지만 참 웃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영화로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우리. 아니 근데 저도 하나 웃긴 얘기하면 이제 제가 이제 뭐 피감기관으로서 막 이렇게 막 뭐 국정감사도 뭐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던 분이 제가 4년 쉬고 들어오니까 그분이 또 국회의원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막 저한테 원님 하더니 그 다음부터 정의원 딱 이래요. 그러니까 적응이 잘 안 되더라고. 많이 컸네. 네. 공무원들이 실제로 많이 와요. 그러니까 차관급 이상은 언제든지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뭐 어디 저 통계 같은 거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의 이거 저 전직에 대한 뭐 통계 같은 거요? 무슨 박사 통계는 논문 없는데 같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죠. 제가 분석할 수 있죠. 이 시대의 참 참 분석인 참 조사인.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까요? 어떤 전직이 제일 많습니까? 정치. 변호사가 제일 많아요. 변호사가 제일 변호사 많습니까? 제일 많고. 그리고 전직 공무원. 그다음에 공무원보다 교수가 더 많잖아요. 교수가 더 많을 거고요. 교수이면서 공무원인 사람도 많고. 뭐. 이거는 뭐 편집되는 얘기지만 공무원 출신들이 그래도 남편이에요.
편집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많이 정치를 아니, 근데 내용을 많이 정치를 알고 안 있고 하죠. 내용을 많이 문제는 알고 있고 이제 관피아 문제에 대한 정도원의 판도라에 대해서 한 줄 평 하죠. 예, 참 관피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은데 저는 제 스스로 정피아 방지법도 못 냈어요. 참 그런 입장에서 다른 분야의 그런 관계자들을 탓하려고 하니까 얼굴이 뜨거워집니다. 정두원 선배님의 그 발언은 나름대로 언중유골 뼈가 있는 내용이 많은데 오늘 관피아 방지 소망대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살충제 달걀 파동을 계기로 먹거리 사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물론 여실히 드러난 관계 기관들의 유착 관계에 대해서도 확실한 후속 대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